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질서가 만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질서가 만든 질서. 네, 이와 관련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사실 직역을 하자면은 물리학 너머의 세계. 물리학 너머의 세계란 책이에요. 이거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복잡계 이론가입니다.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명의 기원을 주장하는 게 뭐였죠? 일단은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이건 둘째 치고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새 밀고 있는 게 열수 분출공. 이것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열수 분출공을 그런 세계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이런 게 있고요. 뭐 다양한 게 있죠.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카우프만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은 집단적 자가 촉매 집합.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집단적 자가 촉매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카우프만은 진화론과는 다르게 이건 더 분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운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지 운석을 좀 많이 언급을 하고요. 이 운석에서 1만에서 4천 종류 정도의 유기물질이 있었고 이것이 지구상에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유기물질의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 나가는데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기 전에 유기물질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뭐 밀러의 실험이 있었죠. 뭐 밀러의 실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밀러의 실험을 보면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바다에서 물이죠. 유기물질 넣어줬을 때 충격을 가하면은 유기물질이 생성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초기 지구에는 유기물질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명까지 되었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유기물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뭐 A가 있고 뭐 B, C, D, E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거를 만들 수가 없고 스스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분자들이 촉매가 된다는 거야. 이것들이 촉매가 돼서 이것을 만드는 반응에 촉매가 돼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게 됐던 이것들이 모두 다 촉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것이 이 생태계에서 전부 봤을 때 복잡계 이론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다.
그쵸? 그래서 각각은 결국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원시 세포는 뭐 만약에 이런 대사 과정이 있었다. 이런 대사가 있었으면 이 대사에서 만든 어떤 최종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그죠? 이 물질들은 다른 어떤 시스템의 촉매가 된다. 그래서 전부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원시세포의 한 형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나 이 유기물질 다양성이 많아진 게 운석에 의해서 여러가지 종류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다양하게 되었고, 요것이 전체적 지구로 봤을 때 지구 전체로 보면은 시스템 계를 구축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시세포가 되었고, 뭐 그 다음에는 모르죠. 그 다음에 뭐 진화론처럼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뜻 보면은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비판가니까, 비평가.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대체 문제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가 생명체가 여러 가지 있을까요? 만약에 뭐 식물이든 식물, 동물,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이 사용한 어떤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뭐 ATP를 사용한다, 그죠? 뭐 NADPH를 사용한다 등등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에 관여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식물, 동물에서. 이상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이것이 각각 복잡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어떤 뭐 세포가 됐던 개체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이 생산물이, 여기서 만든 생산물이 이거를 촉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촉매할 수도 있죠. 이것을 촉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양성이 발전해서 결국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는 이 ATP나 이런 NADP 같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찮게 다른 시스템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발트를 사용할 수, 코발트가 이게 맞나요? 아무튼 코발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자연의 모든 광물이나 입자들을 가지고, 분자들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식물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이것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약 조건. 근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제약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진화를 촉발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자연에는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가? 일단 그게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뭐 이거는 더 연구가 진행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가보자고. 뭐 모든 것이 촉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복잡성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애초에 빅뱅이 있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그러면 우주에 아직까지는 4대 힘이 있죠. 4대 힘이 있다. 4대 힘이 뭐 중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자기력도 있을 수도 있고, 양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강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있는데, 뭐 이것들이 서로 촉매가 돼서 이게 이거의 촉매고 이게 이거의 촉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빅뱅의 현재까지는 처음 어떤 시작에 의해서 이 4대 힘이 빵 하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촉매는 또 어디 있냐 이거야. 모든 우주의 어떤 시스템은 촉매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이 사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주 이전에도 어떤 개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매우 어려운 생각이죠.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아니면은 우주로 봤을 때, 부분으로만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성 없이 진행되는 어떤 그냥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더 큰 영역이 있어서 이것이 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힘이 있어서 어떤 촉매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네. 더 황당한 생각은 이제 우주가 처음에 에너지가 있었죠.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변환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로 변환이 된다. 그럼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 각각이 이제 서로 촉매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또 서로 또 촉매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초창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 그러니까 이 초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뭐 고리양자 중력을 설명하는 리스몰린이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펜로즈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초기 상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몰라요. 종교하는 사람은 이거를 신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저는 뭐 신을 믿진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내용이 더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초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은 이것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분의 부분, 그러니까 우주의 부분의 더 부분이면 우리 지구죠. 지구로 봤을 때 생명의 시작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시작됐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어떤 유기물질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촉매 작용이 돼서 점점 더 진화해 나간다. 그렇게 설명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진짜 우연인지, 그죠? 아니면 더 큰 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촉매 작용을 준 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분량은 어느 정도 뭐 많은 책은 아니에요. 뭐 200쪽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좀 뭔가 괜찮은 내용이 좀 나올 듯 하다가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또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기물질 자체를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을. 그 시작은 뭐 유리의 그 아까 말했듯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유기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세팅되어 있는 실험인 거예요. 알고리즘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우프만. 네, 요런 사람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세포 속의 시그니처에서 이제 스티븐 마이어가 또 이 사람은 뭐 욕은 아니고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평이죠. 네. 카우프만의 어떤 자기조립 모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면서 자기조립 모델 자체도 모델이고 첫 분자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좀 애매하네요. 이 사람 주류학자인지 아니면은 비주류인지 확신이 들지 않지만은 네,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게 결국은 크게 보면은 원시 세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골자는 그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 주장하는 것도 우연에 가정하는 거, 우연성과 기회인데 이것이 생명의 기원인가? 글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모른다.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